반갑습니다. 제갈공명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또 질문을 많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3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저는 과거에 제가 이제 커뮤니티 운영을 할 때 2011년, 12년부터 테슬라를 거래를 시작했거든요. 예, 그때는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을 때고, 2011년, 12년에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그때는 잘 알지 못했어요. 대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2009년부터 팬이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보고 저는 이제 거래를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 주식 중에 가장 많이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테슬라잖아요. 근데 제가 전 영상에서 나는 더 이상 지난 10년 동안 내가 거래하고 봐왔던 테슬라를 보지 않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메일로 구독자분들이. 모르겠어요. 이거를 말씀드리면 사실 뭐 기분 나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의 팬이고, 물론 저도 지금도 팬인데, 저는 일론 머스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테슬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되게 내용이 길 것 같아요, 이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슨 자료나 지금 뭐 대본이나 시나리오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 내가 봐온 테슬라를 그걸 근거로, 테슬라에 대해서 제가 강연도 많이 했거든요. 과거 커뮤니티 운영을, 카페 운영을 하면서 강연도 맨날 2013년, 14년부터 일론 머스크 뭐 테슬라 자율주행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압축을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제가 영상에 시간 날 때 주말이나 이제 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뭐 간략히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그동안 테슬라의 어떤 전유물 또는 테슬라만이 할 수 있는, 또는 뭐 테슬라의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 이런 거를 논할 때는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전기차를 타서, 저도 뭐 테슬라를 과거에 타봤지만 좋아요, 차는. 특히 자율주행 면에서는 압도적이에요. 예, 다른 차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근데 지금 테슬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가치를 다 반영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폭스바겐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단가를 낮추겠다는 얘기거든요, 전기차에 대한. 자기네들이 이제 배터리를 뭐 예를 들면 LG화학이나 삼성 SDI에서 뭐 수급을 받지 않고 자체 생산해서 단가를 낮추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고 지금 뭐 현대차 이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아요, 차가. 예. 이미 그거를 뭐 예약 판매 대수나 이런 데서 증명을 했고요. 예. 물론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 주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를 선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점을 염두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마켓쉐어, 테슬라의 이 마켓쉐어가 언제까지 1위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는 의문을 좀 가지기 시작했고, 예. 뭐 당장 1, 2년은 1위를 하겠죠. 근데 앞으로는 사실 뭐 그거는 뭐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지난 제가 1월 영상에서도 올해가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에 관한 캐파가 가장 커질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작년까지, 올해 1월까지 테슬라가 $900를 찍기까지 그 동안에 많은 그 시세를 준 건 S&P 500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이슈 때문에 오른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사실 테슬라가 $900까지 찍은 건 전기차도 전기차인데, 오토파일럿에 대한 앞으로의 매출이나 어떤 구독 서비스를 했을 때 그 수익에 대한 거를 상당히 선반영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테슬라가,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테슬라가 이 미국 나스닥에서 이제 상장을 했을 때, 2010년에 상장을 했을 때, 그 완성체 업체로는 반세기 만에 상장을 한 거예요. 그게 포드 이후에. 근데 그 뒤로 니오라든지 수많은 전기차 업체가 상장을 했죠.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연기관 완성차 같은 경우는 이 만들기가 좀 까다로워요. 쉽지가 않아요, 만들기가.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죠. 그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예, 어떤 배터리,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예요, 배터리.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전기차는, 웬만한 큰 회사는 다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생겨날 것이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테슬라의 지금의 어떤 전기차에 대한 영향력, 이게 테슬라가 물론 전기차 시대를 앞당긴 건 맞죠. 일론 머스크가 앞당긴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우리의 어떤 전기차를 실생활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빨리 만들어준 건 맞죠. 하지만 이 다른 글로벌 유수의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그만한 전기차를 못 만들겠냐, 이거죠. 예. 물론 자율주행 오토파일럿은 쉽게 못 따라오겠지만, 단기간에 쉽게 못 따라오겠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미디어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예. 근데 저는 사실 테슬라를 올해는 아예 매매도 안 했어요. 예, 작년에 좀 하다가 말았고, 예, 제가 처음에 테슬라를 매매했던 게 $20부터 매매했거든요. $20부터 계속 들고 온 건 아니지만 샀다 팔았다 물론 많이 했죠. 근데 이 주가라는 게 테슬라가 $900까지 올랐는데 거기서 더 몇 배를 갈까? 우리는 이제 이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만든 게 아닌 건 아시죠? 예,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한 거죠, 테슬라라는 전기차 업체를. 예.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아이덴티티가 가장 많이 들어간 기업은 저는 스페이스 X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항상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에 더 집중을 해왔었고, 근데 지금은 그 트위터에서도 여러 번 밝혔지만, 일론 머스크가 집중하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코인, 두 번째는 스타쉽 발사 시스템에 대한 성공, 이 두 가지예요. 코인 같은 경우는 도치코인이라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언급을 했었고, 코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주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그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시행을 할 때 그거를 결제 수단으로 염두에 두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올해 아니면 내년에 상장을 시키겠다고 했어요. 예, 올해 아니면 내년에 상장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폭파,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압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한테.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거기에 굉장히 독이 올라 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가 좀 관종기가 있잖아요, 관종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목을 끄는 걸 굉장히 즐겨 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만족을 좀 하고 사는 게 아닌가. 저는 오랫동안 일론 머스크를 봐온 결과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2024년까지 사람을 화성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뤄내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일론 머스크의 과거 행적을 보면 말이 항상 앞섰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어느 정도 이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지키고 싶어 합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보단 이 코인이나 이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 시스템의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는 어느 정도 일어났으니까. 예. 그거보단,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요새 들으신, 제가 이제 과거 미국 주식에 대한 영상을 올릴 때 캐시우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 주식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장에서도 점점 그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고. 근데 이게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게, 우주에 가려고, 인간이 이제 우주에 가려고, 인간이 이제 화성, 일론 머스크의 말에 의하면, 인간을 화성으로 이제 이주시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게 일론 머스크가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이퍼소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초음속이거든요.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한국 오는데 12시간에서 14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이 하이퍼소닉이 이제 완성이 되면,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거의 어떤 산업의 이 산업의 우주항공 산업이랑 이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이 개발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주항공 산업을, 그 섹터를 봐야 될 때가 왔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올해 초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제 영상을 보시면 이제 이리디움이나 이런 거 말씀드릴 때도 캐시우드 관련해서 내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테슬라를 제가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와 같습니다. 예. 제가 제 입장에서 테슬라를 20불 때부터 봤는데, 예. 우리는 이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5년에서 10년을 봤을 때, 테슬라가 더 많이 갈까요? 아니면 스페이스X가 더 많이 갈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조금만 이 웹을 뒤져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내년까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5년, 10년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900를 찍고 $500까지 수직 낙하를 했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거품이 많이 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나스닥의 하락을 테슬라가 주도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일부분 일조를 했죠. 테슬라가 그만큼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완성차 업체를 다 합쳐도 테슬라나 시총을 감당 못하는 그만한 덩치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서는 매력이 떨어졌다. 투자 가치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다. 성장 가치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다. 너무 선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뭐 1000불을 못 넘는다, 뭐 내년에 뭐 못 오른다, 뭐 이게 아니고요.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수익을 많이 내면 좋은 거니까. 예, 그래서 테슬라보단 우주항공 관련한 주식들이 더 유망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더 이상 보지 않는 그런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 주주분들이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테슬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기회비용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회비용 측면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건 길게 보면요, 성장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길게 보면 당장 다음 주나 다음 달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연 단위로 끊어서 보면요, 어떤 게 성장할지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왜냐면 우리 주변에 항상 이런 어떤 뉴스라든지 그런 거에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어떤 게 성장할지는 명확한 거죠. 근데 그게 언제 주가가 오를지는 그거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예. 전에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기업이 이 태동기가 있고, 테마에 대해서 이제 태동기가 있고, 그리고 양산을 시작할 때, 그때가 이제 태동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때, 예, 그때가 확장기. 그리고 본격적인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나올 때, 그 바로 전이 주가가 가장 급등하는 시기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었어요. 이거는 뭐 테슬라도 그랬고, 과거에 이제 성장주들을 보면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이제 연구를 해보시고, 예, 과거에 이제 제가 영상에서도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예, 잘 연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테슬라에 관한 얘기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0년 넘게 테슬라를 봐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어릴 적부터 그 친인척들과 경비행기 여행을 다닌 적이 있어요. 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부터 이 우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의 아이덴티티가 가장 많이 들어간 기업이고, 그가 반드시 이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간의 화성 이주 관련해서. 예.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영상을 이제 마칠 때마다 오늘의 한마디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얼마 안 된 분들이요,
예, 얼마 안 된 분들은 이 주식이, 내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까, 이런 게 고민이 되신다고 하면, 첫 번째로, 기술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한 차티스트, 어떤 차트를 보고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가 되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든지, 두 번째는 기업 분석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탐방도 다니고, 예, 어떤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 분석 전략가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대부분이 차티스트적인 그런 전략을 많이 쓰세요, 처음에는. 그냥 빨리 벌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장기 투자로 돈 번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물론 단타로 돈 번 사람들도 있지만, 예,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접목해서 이제 하는 경우인데, 그러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예, 제가 벌써 이제 내년이면 20년 차예요, 주식시장 들어온 지. 예. 그리고 뭐 나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식시장 들어온 지가 제가 20년인데 30대겠어요, 제가? 예? 그럼 뭐 고등학교 때부터 주식 했나요, 제가? 예, 그냥 그렇게 대충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이는 그냥 나중에, 제가 30대는 아니에요. 30대는 아니고, 어쨌든 방향을 그렇게 결정을 하셔서 차티스트적인 어떤 트레이더가 되든지, 기업 분석을 하는 장기 투자자가 되든지, 어떤 그렇게 그 방향을 빨리 정하셔서 나의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런 방향을 결정을 하셔서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해보세요. 예, 어쩌면 거기에 답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물론 시장에, 이 주식 시장에 맞는 성향이 있어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 그냥 제가 지금, 저는 단타도 많이 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타이밍, 주식을 사는 타이밍 있죠? 타이밍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타임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예, 타이밍은 단기 투자자고, 타임은 장기 투자자겠죠. 예. 근데 타임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으나 성공 확률이 더 높다는 거는 명확한 이 진리입니다, 진리. 예. 그래서 저도 계좌를 중기용으로 하나 갖고 있고, 단기적으로 하나 갖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트레이딩을 워낙 즐겨 하는 편이어서, 예, 저는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장기 투자를 해요. 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하는 섹터에 대해서. 예. 일단 오늘 제가 이렇게 처음 마스크는 썼지만, 얼굴을 까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저의 이제 사무실이라든지, 제가 유튜브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의 뭐 직원, 뭐, 제자라고 그래야 될까? 뭐 직원? 뭐 이런 분들과 같이 생활하는 모습, 뭐 브이로그?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20년 차 전업 트레이더의 뭐 일상 같은 거. 뭐 이런 컨텐츠를 좀 해볼게요. 그 주변에서 저랑 이제 이 동갑이자 저의 이제 오랜 친구이자 그 제가 뭐 올해 이제 새로 뭐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도 좀 제자를 좀 양성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조만간 아마 구독자가 좀 늘어나고 하면 제가 뭐 다양한 컨텐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메일이 너무 많이 와요, 진짜로. 네, 메일이 너무 많이 오는데
아씨, 구독자가 3,000명인데 매일 몇백 통씩 오면은 그거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근데, 뭐 매일이 보내지 말라 그러기도 그렇고, 예, 대신에 더 많이 오면, 제가 답장은 원래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예, 더 많이 오면 일일이 답변을 못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면 우리 직원도 보고, 저도 보고 해서, 이렇게 답변을 최대한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예, 투자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거 빼고. 예, 그냥 앞으로 제가 어떤 영상을 올리게 되면 이제, 얼굴을 까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대충 눈치로 어느 정도 되겠다. 이게 딱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이제 사무실에 카메라 세팅이 되면, 차트도 이렇게 틀어서 차트도 띄워가지고 그렇게 영상을 찍는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이제 관심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좀 사실 부담이 많이 되고 좀 감사한 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조언을 해드리고, 이런 매매 팁 같은 거를 드리고, 그러는 것밖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상을 좀 더 자주 올리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제가 이제 소통을 좀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또한, 제가 원래는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을 하려고 했었어요. 예,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금감원에서 제재가 많더라고요. 이 선행매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종목을 매수했을 때 공개를 하면, 얼마 전에 철구 비트코인 사건 이런 거 아시죠? 철구 코인 매수해서 따라 산 거. 제가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제재가 많아서, 어쨌든 법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게. 예,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는 당분간 힘들 것 같고, 이런 식으로나마 좀 소통을 좀 이어가려고 하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제 메일 오시는 것 중에 저한테 주 종목이 뭐냐, 뭘 주로 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다 해요. 왜냐면 오래됐으니까, 시장 들어온 지가.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미국 옵션까지도 해요, 옵션까지도. 예, 미국에 이제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해외 선물, 그러니까 채권 빼고는 다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를 그냥 지수를 기반한 트레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수 방향성을 기반한 주식 매매 트레이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질문 하셨을 때도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날씨는 많이 풀렸는데, 꽃도 핀 것 같더라고요. 여의도 가보니까. 슬슬 꽃도 핀 것 같은데, 날씨는 많이 풀렸는데, 주식시장은 아직 춥죠. 이 차별화 장세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자신이 없으시거나 경력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쉬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최대한 안정적인 그런 기업을 골라서 거래를 하세요. 아까 제가 팁 말씀드렸잖아요. 재료가 살아있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하라.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최대한 안정적인 종목을,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예, 성장성도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들, 우주항공 관련주, 반려동물 관련주,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거 등등. 예, 그런 거를 좀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제갈공명이었습니다. 다음 주도 화이팅 하세요. 안녕.